2009년도 행시 국제경제학 1문. 제일 앞에 본 문제가 다 붙어 있어요. 2009년도 행시 국제경제학 제1문. 그리고, 이 강의 안에는 199번 문제로 들어 있습니다. 6판에 199번 문제. 자, 문제를 좀 보시면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초래되었다. 밑줄. 세계 경제의 심각한 경기 침체. 못 찾겠어요? 아니에요? 199번? 그럼 어디 있어? 이 번호가 달라졌나? 198번이에요. 네, 198번이랍니다. 그 세계 경제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초래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의 팽창적 재정정책 밑줄, 팽창 재정정책 실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팽창 재정을 실시했고 아래 모형을 이용해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생산물 시장, 화폐 시장, 외환 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데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을 하나로 묶어버렸네. A로 총 지출 이렇게 해서 묶어버렸어요. 거기다 몇 줄. 그러면 이자율이 감소함수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 지금요. 이자율이 투자가 독립 투자인지 이자율이 감소함수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제 다 뭘로 풀어도 DDA로 풀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로 풀어도 되고 ISLM, IRP로 풀어도 되고 거기 보니까 밑에 기호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자유 변동 환율 제도를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미국 물가 하락이 밑줄. 미국 물가 하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소득 밑줄 그세요. 이자율 밑줄 그래요. 환율 밑줄.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국민소득과 이자율 환율 그 평면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2번 문제를 봤더니 팽창 재정 정책을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밑줄. 항구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이미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러한 정책이 보니까 원달러 환율과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만 물어봤네 또. 세 가지를 묻지 않고. 세 가지 변수 중, 내생 변수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모형 내에서 지금 움직이는 경로가 나타날 건데, 두 가지만 물었어. 그러니까 두 가지 2차원 평면만 그리면 더 되는 거죠. 세 번째, 한국의 신용도 하락이, 국가 신용도 하락 밑줄 긋고,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외환시장 균형 조건을 변형해서 설명해라. 그 외환시장 균형 조건 보니까 이자율 평가인데 UIRP죠. UIRP를 변형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국가 신용도 하락을 집어넣어봐라. 그러면 RP를 집어넣으면 되지 거기다가. 전혀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확인만 간단하게 해보면 2009년도 지금 행시 국제경제학 문제입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는 다 같은 문제를 쓸 거니까 그냥 앞에다가 분석에 기초해가지고 혹은 분석 모형 이렇게 해서 다 그냥 제시해버리고 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개 나와 있는 생산물 시장 이거를 DD라고 하고 그 다음에 AA가 화폐 외환시장 화폐 외환시장 뭐 이렇게 가서 묶어버리고 DDAA 모형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두 번째 설문 1에서는 미국의 물가 요 비슷하죠. 요거의 하락이
그럼 요게 있는 것은 뭐 DD 곡선이 있으니까 Y는 소비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 투자는 외생, 정부 지출은 이렇게 해서 아예 이걸 그냥 방금처럼 그대로 묶어도 되고요. A가 Y, 뭐 I, G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총 지출 플러스 NX 혹은 CA, 요 P분의 2P스타, 2P스타. 소문자로 되어 있는 얘기는 또 환율이요. 소득이 Y-T, 가처분 소득, 외국의 소득 수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뭐 있는 변수를 그대로 쓰면 되고 없는 건 빼버리면 되고 여기서 요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요. 실질 환율이 하락하고 순수출이 감소하고 따라서 순수출 감소는 요 총 수요를 감소시킬 거고 소득이 어떤 방향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DD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감소하는 방향으로 DD를 좌측으로 이동시켜. 그러면 그 결과 뭐 나타나는 것은 뭐 너무나 간단하죠. 요 EY 평면에 이렇게 A 곡선이 있고 여기가 DD 곡선이 있고 다른 그 이전의 문제 조금 더 아까 불러줬던 문제 중에 하나는 요 DD 곡선 A의 곡선을 도출해라 이게 도출 과정도 묻고 있고 도출도 간단히 하고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는 묻지 않았는데 배점이 좀 있어요. 한 10점 정도 배점이 있어. 그럼 이거 좌측 가다로 끝내버리면 너무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DD 곡선이 왜 우상향하는지 AA가 왜 우하향하는지 그걸 간단하게 도출 과정을 한 3줄 써줘도 좋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DD가 좌측 갔다. 이렇게. 지금 거기 완전 자본의 자유 변동 환율 제도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냥 가면 되겠습니다. DD가 DD 프라임 이렇게 가면서 환율은 올라가고 이렇게 E1으로 그 다음에 소득은 Y1으로 준다. B점. 자, 조금 잘 쓰는 답안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 수식을 써서 수식의 이동 과정들을 가지면서 설명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간략하게 하면서 그 밑에 수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방법들도 있고 너무 그냥 글 쓰고 수식 그 사이 쓰고 뭐 계속 써버리면 읽기가 아주 난독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식하고 지금 서술 부분을 좀 분리를 잘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요거 지금 방금 얘기했고 여기는 지금 쓸 공간이 마땅치 않네. P분의 M 요거를 이제 이렇게 써주면 R 스타 플러스 2분의 E expectation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보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요 소득 증가는 화폐 시장에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고 이자율이 상승하고 균형이 회복이 되고 요 이자율 상승은 외환 시장을 불균형으로 가져가고 이런 상태로 불균형이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예요? 뭐 잘못됐나? 소득이 이렇게 반대로 갔네. 왜 가만히 있어요? 어찐가 보려고? 죄송해요. 소득 요 이렇게 소득 감소는 화폐 시장에 뭘 발생시키고 초과 공급을 발생시키고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자율 하락은 외환시장의 환율을 이렇게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환율 상승, 소득 감소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충격이다. 두 번째 설문은 팽창 재정 일시 연구 이렇게 팽창 재정 일시 연구 이렇게 문제 자체가 뭐 그렇게 배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배점을 뭐 많으면 세계 평면으로 외환시장, 화폐시장 평면을 같이 그려도 되겠지만 일시적인 경우 요 EY 평면 여기서
AA는 이렇게 생겼고 DD는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처음에 일시적인 정부지출 증가 예컨대 뭐 G1의 증가 뭐 이런 식의 환율은 E0, 산출량은 Y0 이렇게 한다면 최초의 균형점 A점에서 확장 재정 정책은 여기 이제 요거 또 지우고 확장 재정 정책은 이렇게 정부 지출을 늘렸다. 그러면 총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DD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우측 이동하면 처음에는 환율이 지금 변화 있어요 없어요? 환율이 결과는 뭐 간단하게 환율 떨어지고 소득 증가한다 이렇게 버리면 안 되고 처음에 환율이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조정 과정들을 조금 써주면 좋은데요. 여러분 D점이요. D점. 여기 지금 소득이 증가하면 마찬가지 똑같이 소득 증가하면 화폐 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초과 수요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자율 상승이 이런 형태의 외환 시장의 불균형을 가져올 거고 그 결과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고요. 이 환율의 하락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환율이 하락하면 이 환율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고 총 수요의 감소가 일정 부분의 소득의 일정 부분의 감소를 가져온다. 여기까지. 처음에 소득이 여기까지 크게 늘었잖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소득도 감소하고 환율도 떨어지는 이런 경로를 이런 점이 B점이다. 환율도 떨어지고 소득도 이렇게 E0에서 E1으로 이렇게 소득도 Y0에서 Y1으로 이렇게 이게 일시적인 재정지출 증가 효과다. 영구적인 것은 이 Y평면에 요게 어떤 곡선이에요? AA 곡선, 요게 DD 곡선. 근데 뭐 엄청 많이 준비한 사람들은 이게 계속 시험 본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잘 안 하는데 가끔은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DDAA를 바꿔놓은 사람이 있어. ISLM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ISLM이나 ISLMBP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요 DDAA를 바꿔놓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순간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부 지출이 느는데 요거 DD가 움직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안 보겠죠. 아예 보지도 않아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쁘면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한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정부 지출이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정부 지출이 증가하다. 그래서 G1 증가, G2 증가, 이렇게 계속해서 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2기간으로 보면 G1, G2의 증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랬을 때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DD 곡선이 이렇게 우측 가고요. 한번 이렇게 우측 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조정되는 과정은 방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율이 떨어지고 소득이 증가하는 이런 충격일 거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영구적인 것은 하나가 차이점이 있는데요. 예상 환율의 민간의 기대가 바뀌면서 요 예상 환율의 변화가 어떤 곡선을 변화시킨다고요? 요게 DD 곡선뿐만 아니라 AA 곡선의 이동을 가져올 텐데 예상 환율이 정부 지출이 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떨어질 거니까 정부 지출이 늘면 이자율 상승하고 환율이 떨어질 거니까 시장 참가자들 합리적 기대의 시장 참가자들은 당연히 예상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게 되고 예상 환율 하락은 실제 환율의 하락을 가져올 거니까 AA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데 왜 예상 환율 하락이 꼭 AA의 좌측으로 이동을 나타나야 돼? 화폐 가치잖아요. 환율은 화폐 가치잖아. 화폐 가치. 자, 통화량을 팽창시키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환율의 상승이잖아.
통화량을 줄이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죠. 환율의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상승 하락의 예상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어디에 들어가? 요 AA 곡선에 우리 수식 안에도 있잖아요. AA 곡선에요. AA 곡선을 이동시켜야지. 여기 뜬금없는 요 DD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 AA 곡선에 좌측 이동을 가져오고 그 좌측 이동이 이렇게 AA가 AA 프라임으로 이런 점이 C점이 되고 C점 환율이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정책보다 환율은 더 떨어지고요. 소득은 최초의 수준에서 변화가 없다. 자, 그러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이 정부 지출의 증가가 여기 보니까 G가 증가하면 총 수요를 늘린데 뭐의 변화를 통해서요? 이 환율의 변화를 통해서 다 없애버린 거죠. 소득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총 수요 증가를 이 환율 하락이 순수출을 감소시켜서 다 상쇄버려 온 거잖아. 이걸 그래서 개방경제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구축효과라고 그런다.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구축효과. 이 시사점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구축이 되는데, 자, 보세요. 전혀 소득의 변화가 없었을 때, 아니, 환율의 변화가 없었을 때, 여기까지 큰 폭으로 지금 정부 지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아까 환율이 일정 부분 하락하면서 구축이 되고, 또 환율이 더 하락하면서 더 구축이 되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일시적인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순수출 감소는 부분 구축이고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구축은 완전 구축이다. 풀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다. 이렇게 김필행제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게 영구적인 지속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국의 국가 신용도 하락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 신용도 하락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요 식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여기가 R 스타 플러스 2분의 2 expectation 마이너스 2 여기다가 3번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렇게 리스크 프리미엄을 집어넣어서 신용도가 하락한다는 것은 한국의 투자 대상에서의 위험성이 커진 거죠.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진 거잖아. 그래서 그 리스크에 대한 보상 요구도 커지겠죠. 예, 위험 보상이다. 위험에 대해서 보상해달라는 위험 보상이 어떻게 돼? 커져. 그러면 신용도 하락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다른 국가의 투자 수익을 높일 것이고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이 상승하고 뭐 이런 경로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리스크 프리미엄은 그 나라 통화 가치의 하락에 대한 예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곡선을 움직여요? 당연히 AA 곡선을 움직이죠. AA 곡선 수식 안에 들어있으니까 요 DD다. 그러면 DDA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균형인데 이 균형 상태에서 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자본이 어떻게 되고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순자본의 유출 규모의 증가고 그 결과가 환율의 상승, 원달러 환율이든 원유로든 뭐 하여튼 환율의 상승을 나타낼 것이고 환율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 상승 방향으로 가야 되지. AA 곡선 안에 들어있는 식인데 그래서 AA 곡선이 우측. 결과적으로 실제 환율도 상승하고 소득도 증가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죠. 이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그 나라 통화 가치 하락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여기 환율 상승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소득이 눈에. 지금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 버렸는데 소득이 증가해요. 이게 아주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현실적이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먼델 플레밍 모형 같은 경우는 ISLM BP 이제 또 조작을 해가지고요. 중앙은행이 시장에 들어온다 뭐 이러면서 환율의 큰 폭의 상승을 원치 않는다 이러면서 들어와. 그래서 긴축 정책을 써야겠죠. 그러면 요 AA가 좌측으로 쭉쭉쭉쭉 가면서 환율의 상승폭도 작아지면서 소득의 증가폭도 작아지고 이게 이동폭이 크면 여기로 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또 안 맞아? 환율이 하락한다는 게 또 안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분석에서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고 ISLM BP 먼델 플레밍 모형으로 가게 되면 원래 수준으로 환율만 상승하고 소득은 최초보다 더 떨어지는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분석할 수가 있어.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는. 하여튼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묻고 있는 건 이것뿐이니까 요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환율과 이자율. 그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자율 어떻게 돼? 환율이 저기 올라갔으니까 이자율은 떨어졌겠죠. 이자율 평가 역관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